네, 매일 장보는 남녀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테마가 있고 또 종목 모멘텀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오늘 봐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또 저희가 장을 봐야 될 텐데 요즘 시장이요. 약간의 핫한 뉴스 그리고 네. 강한 이벤트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살펴보다가 이제 서울시가 일본산 수산물 160건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조금 더 강화한다, 조사를 시작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테마의 움직임에 영향 주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네. 뚜렷한 지수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테마와 이슈 그리고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장입니다. 자, 지금 서울시가 8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거의 약 한 달간 지금 일본산 수산물 등 현재 수입품에 대해서 약 160건입니다. 160건에 대해서 방사능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선 노량진 수산시장과 또한 가락동 수산시장, 네. 그리고 각종 이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9월 27일까지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 약 100만 톤에 대한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상당히 많죠. 이런 우려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실히 팩트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시가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을 약 2주 조금 넘게 남겨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감을 과연 해소를 시켜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나온 뉴스들도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오늘 매일 장보는 남녀에서 선택한 주제 무엇인지 이슈부터 볼까요? 네, 한번 이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이런 이슈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왜 이야기했는지 알겠네요. 네, 맞습니다. 항상 네. 앞에서 그냥 갑자기 헛소리를 하진 않아요. 네. 항상 이제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래서 육가공 관련주의 시세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방사능, 세슘이 나왔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의 태평양 쪽에 흘려보내면 네. 그것이 동해 바다까지 오는데 약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산물에 대한 공포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반대로 육가공 식품에 대한 수급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음 내용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수산물 테마주는 방사능 이슈로 인해서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동원수산이나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인 국내 수산물 테마주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네. 한때는 일본의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반대 수혜로. 네, 주가가 강하게 급등을 했었지만 지금은 국내 수산물도 믿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바로 이제 주가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이따가 한번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줄 텐데요. 수산주들이요? 네, 수산주들도 대표적으로 지금 어떻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와는 반대로 네. 저점에서 육가공주, 그러니까 이제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등 이런 수산물의 이제 대체품이 될 수 있는 주식들은 반대의 흐름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오늘 종목 같이 특징주 보는가 동시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다 같이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사능 이슈에 관련해선 저희가 수산물 테마주도 볼 수 있고 유가공주 볼 수 있는데 최근 수산물 테마주는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군 안에서 오늘의 종목이 나올지 대충 짐작하시죠? 그 종목 지금 만나보시죠.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이 꼽은 종목은 보시다시피 정다운입니다. 이제 방사능 이슈로 저희가 골라본 종목인데 왜 그 많은 종목 안에서 정다운을 꼽았는지 이야기 들어보죠. 네. 자, 우선은 유가공주 하면은 뭐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그리고 뭐 많은 마니커, 뭐 체리브로, 네. 하림,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정다운은 많은 분들이 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특징주 개념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네. 정다운 같은 경우에는 오리의 부화부터 네. 사육, 그 다음에 도정, 뭐 유통까지 모든 거를 일원화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오리에 대해서요. 오리입니다, 오리. 네. 그래서 지금 이 팜스토리의 계열사로 이지바이오의 이제 계열사로서 다양한 그 자회사들을 또 이제 형제 회사들을 같이 보유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오리 관련주들도 수급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차트 포인트 보면서 다른 종목들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다운 보시면 우선은 그 4월에 고점 대비해서 약 40% 급락 후에 네네.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60일선 직전까지 올라오는 그런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접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정다운의 일봉 차트 확인해 볼게요. 네, 차트 볼게요. 자, 정다운을 보시면은, 지금 뭐, 파란색 61선입니다. 네. 지금 뭐, 최근에 눈에 띄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많은 유가공 관련주들이 뭐, 바닥권에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리브로 한번 볼게요. 체리브로. 자, 체리브로도 대표적인 유가공 관련주죠. 최근에 이제 관련 섹터 안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점에서 단기간에 무려 또 100% 이상 상승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1등주로서 치고 나가고 있고요. 자, 마니커도 볼게요. 마니커. 자, 마니커도 보시면은 이제 닭고기 관련주라고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이런 그 종목들이 원래 이제 우리가 그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반사이익 수혜주로 뭐 한번 수급이 크게 들어왔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돼지 가격,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은 조금 잠잠합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돼지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고 베트남까지 확대되고 그리고 북한에도 중국 인접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뭐 걸리면 치살 100%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대체제로서 닭고기 가격이 앞으로 좋을 것이다. 뭐 오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그런 논리로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마니커 그리고 나서 많은 종목들이 비슷하지만은 한 대략적으로 한 5개월 정도는 조정을 받았고요. 이제 뭐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하림도 볼게요. 하림. 자, 하림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림도 최근에 보면은 거래량이 다시 증가를 하면서 계속 역배열로 이제 수급만 빠지다가 최근에는 좀 턴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도 볼게요. 이지바이오. 자, 이지바이오, 바이오 회사는 아니죠. 그래서 정규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자, 좀 더 멀리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지금 그 계속 올해 초에 고점 찍고 나서 5월달 고점 찍고 나서 지속적인 역배열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는 바닥권에서 쌍바닥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손 FNG
라는 종목 좀 볼게요. 우리손 FNG. 자, 우리손 FNG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올해 초에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자, 이것은 바로 그 중국산 돼지고기의 수입 제한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 국내산 돼지고기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제 국내산 돼지고기가 더 맛있죠, 당연히. 유통기한도 짧고, 그러니까 유통 과정도 굉장히 짧고, 도축 후에 상대적으로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맛이 있습니다. 얼리지 않아서. 그러나 이제 가격이 비싼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대체제로 중국산 돼지고기 수입육을 먹었는데,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이제 공급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도 비슷해지는 거죠. 계속 스프레드가 낮아지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산 돼지고기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조금 잠잠해지면서 또 마찬가지로 주가 계속 역배열로 빠졌고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저점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다시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그 서울시에서 수산물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많은 또 상인들이 반발을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경기도 안 좋은데 네. 뭐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가락시장 이런 데 이제 가서 조사도 하고 그래서 결과를 발표하면 뭐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우리 뭐 죽으라는 거냐 막 그런 말씀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생업과 또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있어도 지금 워낙 이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염원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크다 보니 네. 서울에서 전수조사를 약 한 달간 하는 거고요. 결과 발표를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네. 그래서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결과 발표 이후에 주가가 빠질 한번 그 전까지는 주가 계속 가다가 네. 또 재료 나오고 나서 주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투자 포인트 그러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다운의 마지막 정리 포인트입니다. 네. 자, 우선은 정다운 같은 경우에는 오리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가 이제 이렇게 생산이라고 했지만 네. 뭐 제조품은 아니죠. 근데 이제 쉽게 그냥 보통 생산이라고 합니다. 네. 판매 사업을 가공도 포함된 거죠. 그렇죠. 네.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일원화가 돼 있는 거죠. 원스톱으로. 그래서 이제 많은 물류 비용이나 기타 비용을 상당히 이제 많이 줄였고요. 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이제 부화, 사육, 유통 뭐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일원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오리 업계에서는 뭐 거의 알아주는. 그렇죠. 예. 네. 자기만의 이제 확고한 그런 자리를 잡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팜스토리와 옵티팜 등 이지바이오의 계열사로서 이런 회사들을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두 종목도 상당히 좀 강한 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육 쪽으로는 이쪽 계열사가 워낙 이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네. 지금 이슈와 더불어서 또 한 번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서도 일본 방사능과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거, 특히 테마라는 거는 얼마나 이제 국민적 관심이, 물론 팩트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팩트보다 더 우선하는 거는, 항상 주식이라는 건 이제 우려감, 아니면 또 기대감으로, 기대감이 있을 때는 그 종목이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고요. 우려감이 있을 때는 그 종목이 우려감이 있으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은 우려감에 따른 반사이익을 또 수혜를 보면 그게 또 이제 기대감이 돼서 상승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가 지금은 주식시장에 훨씬 더 많이 먹힌다. 그래서 이성적인 투자는 우리가 이제 종목의 펀더멘탈, 가치 분석, 업황 이런 거를 보고 투자하는 거를 이제 가치 투자, 이성적으로 투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테마주, 단기 급등주 이런 종목들을 직접 투자하는 거는 오히려 이성보다는 국민의 관심도, 감성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대표적으로 애국 테마주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남이나 뭐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애국 테마, 우리가 뭐 국산화를 해서 이제 우리 회사, 뭐 우리나라 제품을 애용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쳐서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100% 이상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실제로 매출이 확인은 안 됐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요. 3분기 네. 매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7, 8, 9가 3분기 매출인데 본격적으로 불매 운동을 시작한 건 7월 달이니까 모나미가 실적이 그런 식으로 불매 운동을 해서 주가는 100%, 150% 갔는데 실제로 실적이 200%, 300% 늘어났는지 확인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게 아닌 감성적인 투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먼저 들어가서, 그죠? 선매수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감정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 먼저 선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윈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것도 이제 어제 또 최근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유가공 관련주들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의 주인공은 정다운이었습니다. 저희가 추천 매수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 특징주로 골라드린 종목이니까요. 투자 판단 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창원 연구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